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95회 긴급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먼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곧 4,000시간 돌파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겸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바쁜 개그맨 노종열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거 저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어저께는 국감 도중에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을 구속영장을 검찰이 친 데 이어서 오늘은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대변인, 이 김용 대변인은 단순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의원님의 가장 최측근. 경기도에서 대변인 하면서 그렇죠. 그 인연도 맺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죠. 네. 그랬는데 이분이 지금 영장 청구 체포했다는 건 뭐예요? 오전에 체포가 됐고요. 자택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아니 체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 청구 없이? 영장 한 거죠. 일단 체포영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냥 긴급 체포 영장을 긴급 청구해요. 체포를 청구했고 그래서 체포 당한 게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없던 증언과 없던 증거들이 나온다고 이재명 당대표가 말하기가 엊그제 같은데 예. 바로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분명히 있지도 않은 일 갖고 저렇게 흔들어 놓으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동조할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김용 부위원장의 어떤 뇌물 혐의로 돈 받았다. 이걸로 지금 긴급 체포한 이후에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역사적으로 곽동수 선생님 이런 어떻게 보면 제1 야당이고 가장 의석이 많은 이런 정당을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이게 공격 포인트를 잡은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한 10년 전에 2012년 통진당의 내란 음모 관련돼서 얘기하고 이석기 의원 측, 전 의원 측 얘기했었을 때 그때 통진당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히 따지면 민주연구원의 김용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재명 측의 대선 자금 불법 그 자금 의혹을 수사한다라는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민주 당사를 압수수색하러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치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대치 중입니까? 네. 교육본 나가야 되겠네? 지하 식당 민주당 있는 지하 식당에서 지금 검찰이 대기하고 있다는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교육본 출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방송 요거 갈까요? 아니, 제가 지금 우리 출동 명령 제 떨어지면 적어도 500명은 나옵니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정당의 부설로 돼 있는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상근직도 아니죠. 상근으로는 되어 있는데 네. 그뭐 출근해야 당직이라는 게 반드시 출근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 번 그 그렇죠. 정도 나오는 예. 거고. 그래서 지금 김용 같은 경우 김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집어넣으면서 사실상 민주당사에서 그 대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건 10년 만에 보는 초유의 일입니다. 이거 진짜 내가 보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쨌든 그러면 어제부터 좀 이상한 뉴스들이 조금씩 검찰발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유동규 전 대장동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회의됐다라는 소리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해갖고 불법 자금 수수 의혹 김용 전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지금 했는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본인의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예. 소문으로 떠돌던 검찰의 조작 의혹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어떤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요. 진짜 돈 받았다고 50억 클럽들은 안 잡아가요. 오히려 풀어주죠. 근데 이렇게 의혹 갖고
그리고 이 의혹이 있었으면 돈의 자금 출처를 살펴봤었으면 화천대유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는 이미 돈이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검찰 주장만들이 2, 3억이든 5억이든 7억이든 돈을 받았다면 이게 티가 안 날 수가 없는데 어제 오전에 서울중앙지검 국검이 사실상 파행됐습니다. 그 조정훈 의원이 갑자기 말꼬리를 잡아서 검찰하고 굉장히 중요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관련돼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거를 파행시키고 난 다음에 그때 오후부터 나왔죠. 유동규 분명히 풀려난다. 유동규가 내연녀 품으로 가게 되는 걸 강력하게 바라고 있고 유동규가 눈 딱 감고 돈 받아서 줬어야 하게 되면 유동규는 그냥 전달한 걸로 살짝 살고 나오고 이재명을 날릴 수 있다. 이거 하려는 목표 아니냐라는 게 시중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때도 우리가 이게 말이 되겠어? 그런데 오늘 오전에 김용 대변인을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을 치고 그리고 지금 압수수색하겠다고 쇼를 하고 있는데 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제대로 사무실 있는 것들은 여기 압수수색해서 나올 게 없어요. 자택에서 오는 게 더 많지. 네. 예, 이상합니다. 유동규는 풀어주고 김용을 잡는다. 뭔가 누군가 기획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변인이신 우리 김현정 대변인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니 좀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 누가 봐도 이거 좀 의혹을 제기할 만한 그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해경청장도 그렇고 그 어제 그 국감에서 그 국방부 국감이었거든요. 그날에 맞춰서 딱 또 그 압수수색 영장을 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용 그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뭐 카더라가 아니라 그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중앙지검장한테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된 내용들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변호사가 유동규에 대한 변호사들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면회를 가는데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이번 주도 월요일, 화요일. 변호인이 만나러 갔는데 구속된 사람이 없다는 거 어디 딴섬. 쉽게 생각하면 검찰이 불러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검찰에 그러니까 그 이제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서울구치소 갔더니 검찰에서 불러서 검찰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만나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이제 변호사들이 검사들 전화해서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게 수사인지 조사인지 이런 거는 상관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이제 힘들게 유동규 씨랑 통화를 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할 때 봤을 때 항상 변호신 옆에 같이 접견에 같이 배석해서 하잖아요. 네. 그걸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유동규 씨가. 됐어요. 혼자 갑자기.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처분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그리고 거죠. 곧 나가니까 네. 나가서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저녁에 퍼지면서 다들 놀랬던 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수년간의 조사에서도 증언 말고는 물증이 하나도 나온 적이 없고 특히 금융 관련된 증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유동규가 나오려면 뭔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마음을 바꾸게 되거나 증거가 있었다고 몰고 나가게 되면 이건 한명숙 사건처럼 네. 카더라로 몰고 가려는 계략이 분명해 보입니다.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 받았다, 돈 줬다라고만 해. 나머지는 우리가 책임질게. 맞습니다. 딱 그거죠. 이게 딱 떠오르고 그다음에 그 동거녀 있잖아요. 가족들 유동규 씨 동거녀. 예, 유동규 씨 동거녀를 가족들의 면회도 구치소가 아니라 검찰에서 했다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확인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동규한테 그 돈 줬다고 진술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뭐 이렇게 뭔가의 그런 회유와 협박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우리는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중앙지검장 답변은 뭐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했지만 곧 석방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만나게 하냐면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 검사실을 들어가게 되면 층마다 엘리베이터 있고 보안이 카드가 다 돼 있습니다. 검사실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는 조사하는 사람이 서너 명 정도가 앉아 있고 그 앞에는 조사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여기에 내연녀가 앉아 있었고 유동규 씨가 들어가서 검사방으로 가려면 그걸 뚫고 그 안쪽에 있는 검사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내연녀를 스치듯이 보게 했다는 건 일부러 보이게 거기 앉혀둔 거죠. 그럼 서로 반갑게 뭐하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이 멘탈이 무너져 버려요. 봐서 알겠지만 우리는 저 사람도 뭔가 엮어서 할 수 있어.
그러니 얘기하게끔 그런 정황으로 보이게끔 구조상으로 그것은 아주 전형적인 기법을 요번에도 동원했다. 라고 그러고 유동규가 나갈 때까지 바깥에 앉아 있었답니다. 내가 그래서 한동훈 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왜 민주당 늘 당하고 나서 한동훈한테 먼저 민주당이 세게 나가갖고 너 경고한다. 시행령 갖고 지금 범법행위하고 있다. 한동훈 탄핵안 가결했으면 걔네들 그거 수습하느라고 지금 국감에 어디 민주당을 압수해 갑니까? 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카더라 루머로 계속 나와 있는 게 이재명 후보 시절에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범죄 혐의가 돈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대장동 의혹에서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가 돈을 받았다면 모를까. 그렇게 그랬더니 그래 그럼 김용을 집어넣어 보지라고 한 게 아니겠느냐 이러고 얘기가 나오죠. 정진상은 정말 바늘 찌를 듯이 다 털었어요. 안 나왔죠. 그랬더니 지금은 김용을 갖다가 타겟으로 김용 대변인 정말 좋은 분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본인이 정치인으로 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깨끗하게 관리하셨던 분이에요. 이런 양반이 몇 억을 받았다? 이건 그야말로 모함입니다. 야, 근데 지금 뭐 김의겸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뭐 계속 민주당 공보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위원장님, 우리 대변인님 민주당 동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여기서 이재명 의원님, 그러니까 타겟이 이재명인 게 딱 눈에 보이잖아요. 헤드라인도 이재명 측 대선 불법 자금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 이제 또 민주당 안에서 야 이거 진짜 이거 이재명 당대표 되자마자 국감 거의 이제 막바지 오니까 사실 국감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거든요. 상상을 초월해요. 진짜 이게 검찰 왕국이에요. 저는 어제 깜짝 놀란 게 중앙지검장 국감에 출석해 있는데 중앙지검에서 전 장관급들을 구속영장 치는 거 보고 얘는 막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민주당 이거 동요가 있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왜냐면 이게 검찰이 바라는 거예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검찰이 사건 수사를 하고 측근들을 구속시킴으로써 이거 봐라. 이재명 당대표 되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지 않냐라고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아니 오늘 제가 최고위에 배석을 했는데 10시까지 했거든요. 그때까지 전혀 그 체포 관련된 내용을 몰랐어요. 10시쯤 지나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아직까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 지점은 나타나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오늘 오후에 점심 시간에 이제 방송에 나갔었는데 방송의 꼭지들에 그걸 다 넣어놓고 있더라고 벌써. 당이 사법 언론이 리스크, 언론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 이제 당이 이제 또 과거에 이제 NI 이낙연이라든지 뭐 김부겸을 뭐 당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이런 식의 질의들이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갈라치기 벌써 들어오는구나. 우리 당 내에서는 여전히 아직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거든요. 내일쯤 되면 당내에서 그 이상한 사람이 한두 마디 할 거고 금요일 정점되면서 당내 중진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본격 거론에 요번 월요일 날 진짜 뜬금없이 전재수 의원이 얘기했던 게 딱 그 시기예요. 이미 끝난 이슈를 다시 긁어서 하듯이 사법 리스크를 전문으로 외치던 의원들이 있습니다. 조응천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홍영표 이런 의원들이 또 얘기 한마디 하실 수 있죠. 김민석도 가능하고요. 누구든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뭐 죄가 없다면 수사받아야 하겠죠. 법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한 사람은 범죄자가 돼버리고 대선 관련돼서 얘기 나오고 그때 기다렸다시 서른이 나오고 뭐 대충 언론은 이런 식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그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지금은 민주당이 동요가 없겠지만 여기저기서 검찰이 흘려갖고 누가 불었다더라야 받았다더라.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술렁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쪽에서 그 어떤 정보를 흘리거나 조작을 할 때도 민주당은 당대표를 믿어야 돼요. 지금 민주당이 하나로 가야지 검찰이 싸움이 되지 민주당 풍지박상 만들려고 벌써 언론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이 방송 출연했더니 벌써 준비해놨대잖아요. 어떻든 좋게 표현하면 토요일에 저희 전부 다 나가서 외치게끔 그 화력을 쌓아주고 땔감 계속 밀어 넣어주는 건 좋은데 지금이 수요일입니다. 압수수색하고 뭔가 나왔다고 카더라면서 내일 민주당 내에 분란 불러일으키고 금요일 날 이렇게 하게 되면 토요일 날쯤 됐었을 때 정말 무서운 검찰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려는 거죠. 그들은 겁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요. 뭐 그전에도 전직 대통령들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더 어디가 한계 지점이다 이런 게 없죠. 그 사람들은 그 특수부 검사들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 한만호 씨가 자기가 그렇게 불려다니면서 개처럼 위증을 모해할 수 있도록 검찰이 시켰다는 것까지 나왔는데도 여전히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아직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던지고 보자. 사법부도 우리 편이다. 이걸 지금 믿고 있겠죠. 더럽히면 된다. 집어넣어보자 어떻게 되나 누가 되나 민주당이 뭐 할 수 있나 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국감 하고 있는데 국방부만 하는데 서욱 국방부 장관 전 국방부 장관은 해경청장 구속영장 신청했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나 언론에서도 이게 과연 구속영장을 신청할 내용이냐?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는 다 국방부에서 갖고 SI 첩보라든지 거기서 다 갖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다가 아니 전직 장관들이 도주하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때도 왜 박지원 전 장관이 국정원 원장이었을 뿐인데 국방부 자료를 지웠다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가면서 끌고 나갔던 게 검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어디 권한이 있는지도 모르고 일단 잡아넣으려고 바쁘니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이 거기서 맞자들어서 영장 판사가 오케이 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뿐이죠. 그게 결국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고 그냥 그 망신주기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언론에다가 이렇게 막 진흙탕 만들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게 우리 진영에서 이런 것들 다분히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당장 서욱 전 장관 등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나 되면 또 이 사람들은 대단히 치명타를 입어야 되는데 또 그건 안 아무것도 입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냥 최청구. 그냥 해 그냥. 예. 옛날 같았으면 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의 동력이 끊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라도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영장 청구 진해가 반려될 거 뻔히 생각하고 두 번째 청구하면 반려 못하지 이런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정점이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노영민 전 비서실장도 오늘도 또 저거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20여 명에 대한 그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앞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20명에게 소송을 걸어서 골치 아프게 만드는 고소고발하고 있는 거. 이미 다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 관련해서 뭐 소환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 국면을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정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하고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저는 월요일에 그 전재수가 이 선박, 조선 관련돼서 주식을 샀던 걸 정상적인 투자를 감정을 입혀서 아니 대선 지고 사람들 자빠져 있는데 주식 투자가 웬 말이냐 파렴치범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다라고 이재명을 엮고 요번에 불법 대선 자금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거기다 또 스트레스를 주는 게 이러면 민주당이 469억 원 이상을 토해내야 된다. 이 시스템으로 가면서 이재명을 내쫓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떠드는 시나리오가 지금 시작됐다고 보여요. 그리고 내일쯤 되게 되면 분명히 누가 떠듭니다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 이렇게 뭐 계속 대변인들 발표할 게 아니라 그냥 의총 열어갖고 한동훈 탕해관을 가결시켜 버려야 돼요. 실행을 안 하더라도 민주당이 더 이상 이 검찰의 잔악한 이거 누가 봐도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이 지휘하잖아요. 그런데도 한 가지 문제가 된다면 불과 몇 달 전에 150여 명의 의원들이 워크숍 갔던 데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놨던 의견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법사위 넘겨주자 국회 열라면. 그러니까 안에 수박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재명 당대표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있지만 이걸 장악하진 못했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수박들 타령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그냥 의총을 열어서 민주당이 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권력에 대해서 가결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의총에서 당론으로 한동훈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그거를 국회에다가 제출하든 하든 안 하든 지금은 강대강으로 싸워줘야지 검찰도 한 걸음 물러설 줄 알죠. 지금 확실하게 오늘 오전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유동규가 며칠 전부터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지 않고 검찰에 불러다녔고 오늘 김용 부원장이 체포된 혐의 중에 하나가 그 대선 자금 관련해서 유동규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라고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입장을 바꿨다.
라는 걸로 보이게 되고 그게 정황 증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가장 쉬운 방법은 현금으로 줬고 가져가서 저는 모릅니다. 썼겠죠. 해버리는 걸 끌고 가면 입증하지 우리가 받은 적이 없다고 입증하는 거, 안 했던 걸 입증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지금 김용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하겠다는 얘기는 유동규의 진술이 뭐가 달라진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진술만 가지고 지금 체포영장 친 거예요. 이제 소환 보통 체포하기 전에 소환 통지부터 하잖아요. 뭐 도망간 것도 아니고 뭐 도주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한 거고 또 그 8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도 뭐 단계가 되게 많아요. 뭐 화천대유에 있는 천화동인 4호의 그 남욱 그 변호사한테 유동규가 요청을 해가지고 유동규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정모 변호사라는 사람한테 줬고 또 정모 변호사가 유동규한테 줬고 유동규가 김용한테 줬다는 거거든요. 뭐 그 단계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쫓아가기 우리 민주당이 조사해서 반박하기 힘들게 코스를 짜놓은 거죠. 야, 이게 참 노정열 선수도 김용 부원장 잘 알잖아요. 네. 그걸 저희는 잘 알죠. 저희도 잘 알죠. 다. 황당해서. 근데, 황당하지 않아요? 이게 유동규가 말을 바꿔서 김용이 돈을 받아. 딴 사람도 아니고 김용이. 근데 김용 그 부원장은 정말 전혀 모르고 이걸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봤거든요. 어제 당사에서 봤어요. 당사에서 우리 그 기자들하고 이제 점심 식사하는데 거기 식사도 민주연구원 분들하고 식사로 내려오셨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전혀 뭐 웃으면서 기자들하고 같이 저녁 약속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경기도청 대변인 출신이 언론과의 관계도 좋고 네. 잘하셨던 분이고 오래 자리 잘 지키고 계셨고 이해가 안 가죠. 나는 정말로 검찰이 지금 사실 무서워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완전 이제는 이제 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거든요. 감사 기간에 감사를 하는 제1야당을 압수수색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독재 정권 때도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아요. 양극화 시대의 스포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권투는 예전에 3분씩 한 15라운드 뛰었잖아요. 상체만 때리게. 근데 지금은 벨트 아래 가격하든 뭐라든 규칙이 있긴 하지만 UFC 같은 거 하면 1분 내에 대부분 결론 납니다.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검찰도 하고 있는 짓이 딱 그거예요. 욕먹어도 할 때 해버리고 확 가버리고 말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일부러 국감 중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도 그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NSC 회의 5월달에 열어가지고 그때 김태호 1차장이 그 국방부한테 의해서 SI 첩보를 열람했다는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은 비치인가가 없었죠. 그 NSC 회의에서 그 참석 대상도 아닌 해경청장까지 참석해가지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논의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사천리로 이게 감사가 진행되고 이제 검찰 수사관까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우리 당에서는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기획해서 감사원이 하명 감사하고 검찰에 넘기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그 시점까지도 정밀하게 했다. 그래서 국감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질의 그리고 국감 중간에 감사 결과 발표하는 요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감이면 물론 뭐 전 정부에 대한 것도 하겠지만 주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의혹으로 있는 것들을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덮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런 의도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럴 때 좀 긴급한 좀 대응 방안이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 논평도 좋지만 좀 의석의 힘이잖아요. 국회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분들이 계시면 지금 의총을 좀 열어야 돼요. 빨리 긴급 의총을 해갖고 민주당이 뭔가 논의를 하고 국회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검찰이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조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던 게 사람들 내가 한동훈 탄핵을 그냥 외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뻔히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당하면 당황해요.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잡으려고 눈에 불나온 거 다 예상은 해요. 늘 사람들이. 근데 막상 당하면 설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늘 먼저 선빵 날려야 된다 이거. 쟤네들이 벌벌 기계 만들고 쟤네들이 진의 문제 해결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 전에 개총수가 그 민주당사 출입이 불법이던 그 시절에
앞에서 잡혀 들어갔던 그 작은 마당 아시죠? 거기에 김병기 의원, 문진석 의원, 이해식 의원, 조정식 의원, 조정식 그 사무총장이죠. 그리고 김의겸 대변인, 김남국 의원, 김승현 의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고 있답니다. 대치하고 있는데 들어간 거는 민주당사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의 호승진 검사 등 8명이 나왔다가 지금 지하식당으로 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하식당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거기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거기서 가려고 하고 대치하는 있는데 참 그 저기 김용 그 부원장이 11일 날 임명됐거든요. 11일 날. 그래서 이제 당에서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된 거야. 당에서 일주일. 지금 확인해갖고 논평을 한 거는 지금 방금 했는데 3번 나왔어요. 11일 임명장 받는 날 한 번 나오거든. 14일 그리고 저 17일 3번 나왔는데 1시간씩 있다 들어갔대요. 땅 그러니까 따먹기 같은 거니까 민주당 당사에 들어왔다 이거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합쳐서 볼펜도 없을걸요? 그 소장품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대요. 지금 비품도 하나도 없고 비품 갖다 놓은 없어요. 것도. 예. 저도 뭐 대변인 된 지 꽤 됐지만 거기 사실 제 대변인 자리에 뭐 안 갖다 놓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정말 이거 모를 리가 없거든요. 네. 진짜.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검찰이 분명히 오늘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쇼하고요.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면 뭐를 노리는 거냐면 벌써 언론들은 이 프레임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민주당 내분을 노리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리스크 본격화됐다라고 하면서 이대로 총선 치를 수 없다. 그 분위기 만들어서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와 그 측근들이 이재명뿐만 아니라 주변도 지저분하다. 이재명은 일단은 당대표 물러나라. 해결하고 돌아와라. 안 봐도 뻔합니다.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벌써 예, 들어가지 사람이- 못하게 하고 계시고 그 뭐 집회를 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혹시 모르니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당히 이들은 한 6시, 5시쯤 철수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당사 앞에는 늘 지키는 대로 경찰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고요. 일부 시민들과 기자들이 와서 있고 지금 현재 취재진들이 앞에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기 안 다만 열어주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다만 아니, 그걸 그리고 어차피 밀치고 들어가도- 들어가지 못해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는데 뭐 그냥 저러다가 쇼하는 거예요. 쇼하려고 하는 거죠. 명패까지 갖고 와요. 명패 오히려 이제 부여죠. 정당한 법 집행을 뭐 막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불법 이미지를 이재명의 민주당에 씌우는 거죠. 뭔가 비리가 많은 정당이다. 오늘도 이제 뭐 저 지상파 방송 가서 토론을 하는데 계속 하는 게 수사받으면 되지 왜 그러세요? 이 얘기만 앵무새처럼 얘기하더라고. 아니 뭐 아무 문제 없으면 수사받아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만 그럴 아니에요? 이거예요 때는 이거. 산더미 같은 본부장 비리 수사 받으세요. 받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계속 하죠. 멘트가 얽히더라도 치셔야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네. 똑같아 그것도. 문재인 정부 때 탈탈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잖아요. 문재인 이게- 정부에 반대하는 검찰들이 안 털었던 거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안 털었던 것이죠라고 얘기하는. 저기- 근데 그렇게 답은 안 바쁘신데 나와요. 가끔 저도 한번 되냐고 물어보시고 생방 중에 좀 대타로 내보내 주세요. 정말 이해 안 가는 일들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인데 이거 오늘 앞에서 시위하고 쇼하고 내일까지 끌고 가고 다시 한번 시도하고 또 하겠죠. 협조해라 해가면서 불법을 할 거냐 그러고 법사위나 이런 데 가서 난리 치겠죠 또. 이렇게 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거고 우리 중에도 좀 이상한 애들 많잖아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에서도 우리 통장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 경찰에 2년 반 동안 조사 다 해서 보여줬는데도 그냥 해라 뭐 이런 거 하듯이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여전하다니까요. 뭐 구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우리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이럴 때 어떤 게 가장 현명할까요? 저는 늘 비판을 떠나서 각자 그냥 소신껏 이렇게 검찰이 아나무인으로 보여주기식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요. 볼펜도 한 자리 가져갈 거 없을 텐데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도 예상은 한 거잖아요, 그죠? 그쵸 예상은 했는데 문재인 너무 전 빨라요. 대통령의 전 정부의 정치 탄압과 이제 이재명 대표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수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걸 저희가 진짜 잘 대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마 그 전에 방송할 때도 그런 거를 제일 우려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 탄압에 대해서는 지금 똘똘 뭉쳐 있거든요. 똘똘 뭉쳐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내에 약간 그런 좀 지금 사실은
이제 새로 당 대표가 선출되고 얼마 안 됐고 지금 정부 여당이 워낙 실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차원에서 계속 우리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균열이 생길까봐 전 제일 걱정이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게 하도록 이제 뭐 그 빠르게 이제 수습을 하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가장 필요한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뭐 최고위원들 중 누구 되는 사람 있으면 연결해갖고 전화 좀 해보면 어때요? 그분들이 좀 알아보시게 그게 얘기해서.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당사 앞으로 좀 가주시고 유튜버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는 분들 좀 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문자를 좀 지금 현재 그 경찰들하고 뭐 폭력행위가 그냥 강제로 들어가겠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주변에 언론들만 지금 있는 중이고요. 큰 문제 없습니다. 오늘 이 당원전 오픈 프래카드 바로 밑에 당직자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의원님들은 옆에서 얘기들 나누면서 하고 있는 중인데 민주당을 압수수색해서 민주당의 비리가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민주당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정도까지 하시면 될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촉발이 됐던 게 김용 부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부원장을 엮어서 결국은 이재명에 가는 수순으로 저쪽이 첫 번째 수를 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유동규를 회유했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널리 퍼질 정도면 진짜 회유에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증언만으로 김용을 집어넣었다. 이것도 얘기가 안 되고요. 근데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다 보면 김용이 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디로 줬냐? 이재명에게 줬다라고 말만 해라라고 유도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긴 하지만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잡음이 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예, 지금 긴급 모이자 여의도 지키자 민주당 이런 글들이 온라인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 집회 신고가 돼 있나요? 잠깐 제가 알기로 잠깐만요. 아이씨. 아무튼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는 뭐 전 정부 누구라고 하면 다 아니까 검찰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우리 추미애 장관과 조국 장관이 개혁이 선봉했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죄를 지금 치르고 있고요. 금배지는 없으시지만 지금 169명 의원 중에 웜의 워터멜론들도 분명히 지금 전재수처럼 이렇게 더 입을 열 겁니다. 기회를 이거는 노려서 하겠죠. 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악질이 더 나쁘지만 힘을 줬는데 힘을 안 쓰면 이런 꼴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처참하게 반성해야 되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이 이 언급하기는 좀 어려우시니까 우리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몰아준 4명의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하는 4분께서 나서 주셔야죠. 최고 수석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부터 나서 주셔야 되고 지금 말한 대로 한동훈 탄핵 발의해야죠. 국정감사라고 발의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안 했던 것이지. 여기가 이렇게 털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정권과는 뭐 합리성이나 정책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게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서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을 탄핵하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동훈 지금 건드리면 더 커진다 그 난리들 쳤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건들 때 안 악의 축으로- 건들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똑같이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는 거 우리 열받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고 있더니 일제 그때 건들면 더 커진다 그랬는데 진짜 커졌잖아. 그 맞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논리가. 똑같아.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그게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민주당 내에서만 수박있는 게 아니라 지들 이익을 위해서 진보 진영에서도 보면 뻔히 보이는 뭐 유튜버들 일을 가운데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런 게 정말 정말 어이가 없어요. 한동훈 문제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를 건드리면 모를까 택도 없습니다. 유동규 잘 몰랐고 뭐 다른 사람 돌아가신 분 그 김도 몰랐고 뭐 이러고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토를 단다. 그러면서 김용이 돈 받은 걸로 하자.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국정감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측근이라고 하니까 측근은 정진상이나 김용 정도 돼야 된다고 맞습니다. JM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검찰들이. 그래 그럼 걔를 엮어보지. 딱 그 그림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만원을 통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그렇게 사법부에서조차
뒤집은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고만장하는 겁니다. 법의 틀이 되게 웃깁니다. 그 틀을 엮어서 나갈 수 있게끔 해놓은 건데 공식 논평이나 뭐 이런 것들 지금 나온 거 있습니까? 지금 논평 소개를 좀 해주시죠. 몇 차례 거쳐서 했죠. 좀 소개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다른 분이 한 거지만 지금 이제 방금 나온 이제 김의겸 대변인 논평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1야당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 없는 정치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김용 부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세 차례밖에 출근을 안 했는데 그거 도합 3시간 왔었고 그 얘기도 있습니까? 예, 네.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 갖다 놓을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단 김영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조치가 부당하고 관련된 증거에 차는 게 아니라 증언만이라면 이건 대놓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세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무튼 동거녀를 동원한 증언 번복, 그건 허위 증언. 한만호를 다시 한번 고인이 되셨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양심 고백하셨으니까 끌어들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만호를 이용해 한명숙을 친 것처럼 거짓 증거를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엮어보자는 심사냐 이런 식으로 조금 국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말을 좀 아까 네. 그런 논평도 나갔어요. 나갔고 어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감에서 중앙지검장 상대로 그 김의겸 의원 그리고 김남국 의원 등등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 검찰의 유동규에 대한 회유 협박이 정황들이 지금 드러난 거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좀 이렇게 질의도 하고 질타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제1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 없는 정치 탄압입니다. 유례 없는 정치 탄압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유례 없는 정치 탄압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도한 행위. 당사자인 부원장은 그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원장의 자택, 신체, 차량 그것도 모자라서 출근한 지 토탈 3시간밖에 안 되는 당사까지 왔습니다. 10월 4일 이사회생을 거쳐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받았는데 8층에 있는 민주연구원은 딱 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1야당 당사까지 와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인 쇼를 통해서 지들의 지지율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이건 명백한 정치 행위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은 다 맞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지금 오늘자로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치 탄압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또 나갔던 그 논평도 한번 좀 불러드리면요. 타이틀 김용 민주원 부원장 체포에 대해서 검찰이 김용 민주원권 부원장을 체포했습니다. 수억 원을 받은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 20일 유동규 씨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유동규 씨의 석방과 김용 부원장의 체포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민주당은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철저한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나갔다 오더니 예, 반방송 여러분들 모드예요? 지금 박가리 운동본부도 민주당사 앞으로 출동을 했고요. 저희 그 의열단도 출동을 했고, 저도 지금 당사 앞으로 갈게요. 우리 개혁본 회원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 좀 오시고 나머지 방송 좀 진행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먼저 얘기 좀 하시고 저도 지금 전화 온 거 좀 확인해보고 네. 그러고 금방 먼저 말씀 좀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한동훈이 제2의 윤석열이기 때문에 칠 때 안 치면 이런 꼴을 당합니다. 사실은 뭐 금배지가 없으신 우리 김현정 대변인이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말로 할 때가 아니고 행동에 나설 때고요. 행동에 나설 때 아까 말한 워터멜론들이 내부 총질을 하거나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왜 측근이 그 모양이냐 이렇게 공격을 할 때, 그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우리 국민들의 실력을 보셨잖아요. 고민정 2등 20%가 안 되는 2등이고요. 정청래 20%가 넘었죠. 그리고 나머지 4분은 이재명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만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그 힘을 믿고 수박 걸르면 되죠.
그리고 안 되면 그거 드러나는 걸로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행동에 나서라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고요. 대변도 좋지만 이제는 네, 지금 뭐 명확해졌지 않습니까? 네, 명확해졌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아주 24%까지 바닥까지 떨어진 지지율 그거를 이제 회복시키고 또 각종 뭐 실정도 인사참사, 뭐 김건희 리스크, 대통령실 이전 이런 것들을 다 한 방에 덮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 그 정적 제거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더 관련해서 뭐 더 뭐 이렇게 더 이렇게 살펴볼 것도 사실은 이제는 없는 바랄 거 것도 아닙니까? 없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당 차원에서 뭐 그 원내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뭐 저기 해임 건의 뭐 탄핵 해임 건의는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국정조- 박진을 통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이 정도 나올 정도는 해임은 웃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들을 제가 나열하고 그게 이제 탄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검토를 해야 되겠죠. 예. 검토를 하고 빨리 이제 긴급 의총이라도 열어서 이 내용들을 논의해가지고 그 당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당이 일치 단결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직 분들 중에 지금 70대 이상은 여전히 과반 넘게 윤석열 지지한다는데 제가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한동훈을 탄핵했는데 일단은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가재는 개편이라고 서울법대 출신의 우리의 똑똑한 한동훈 법조인을 건드려 정치인 니네 의원놈들 당해봐. 기각합니다. 그러면 한동훈 다시 복귀됩니다. 그리고 커서 대통령급이 돼서 자 국민과 역사가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더 당해보라고 저는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노정열 씨 말이 부정 선거가 아니고 부정선거가 아니고 윤석열이 아니라 이명박근혜가 아니라 한동훈이도 대통령 만드는 합법선거라면 하라 이거예요. 더 얼마까지 망해지는지 보라 이거예요.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세력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제가 지금 의원들 3명하고 연결해 봤는데 회의 긴급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미리 여러분들 보시기엔 아니라고 지적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 그 과정은 존중해야 되는 게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나 검찰 쪽에서 무슨 증거로 안 했다는 증거 있냐, 김용이 돈 안 받았다는 증거 있냐 이런 건 없습니다. 안 받은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없었다는 걸 입증하게 되면 예컨대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검찰이 어떤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장소에서 얼마를 주고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가능한 게 재판 때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뭘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 논평에서도 아프게 썼던 게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지만 유동규가 회유를 당해서 그래서 입장을 바꿨다라는 얘기가 국정감사에서 실제 나왔고 그 과정에 대해서 유동규가 풀려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검찰이 돈을 줬다는 유동규 씨를 검사실로 불러 회유 협박을 해왔다는 정황 등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걸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저녁 때 기온이 지금 11도랍니다. 제가 본 김용 전 대변인 그리고 지금 부원장이 만약에 부정한 돈을 받았으면 제가 유튜브를 포함한 방송 생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다 걸 수 여러분 있어. 제가 걸고 다 걸 수 있어. 수십 번 만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잘 알지 나도. 김용이 만약에 합법적이지 않은 부정한 돈을 수천만 원 이상 받았으면 저도 김용을 응원하고 했던 일로 제가 방송을 접고 다른 일로 먹고 사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드러났어야 됩니다. 대장동입니다. 이거 대장동 관련돼서 화천대유 50억 받았던 곽상도라든가 이 수많은 패거리들에 대해서는 지금 박영수. 재판한다는 핑계로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 마찬가지지.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그 50억에 한참 모자라는 8억 정도 받았다고. 그리고 받았던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이재명에게 갔다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속는 분 없죠? 속는 분 있을까? 얘는 걸고 자시고 할 것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자, 갑자기 오늘 증거가 나타나요? 사실 이 건이 없었으면 제가 박원순 시장님 말씀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한모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럴 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 전 비서가 얼마나 출세를 하려고 한 건지 승진을 빨리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시장과의 친분을 동료 공무원들에게 아름아름 퍼뜨리려고 한 여러 가지 수를 써서 사랑해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꿈에서는 돼요. 이런 성추행적인 발언을 먼저 한 것이 드러났는데 박 시장님은 그 정황 자체도 돌이켜보니 오해받겠구나라고 스쳐갔을 겁니다.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 신체 특정 부위를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매일 밤 사랑 고백을 하는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씹는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안 되니까 차단을 하거나 내지는 고맙습니다만 과합니다. 이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몇 번 하고 그쪽에서 미투를 걸게 되면 저는 아예 방송에서 대놓고 얘기합니다. 전 미투까지 걸리면 끝납니다. 정말 살고 싶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피합니다. 그래서 쌀쌀맞게 대해도 남자분들한테는 제가 그나마 좀 괜찮다는데 여성분들은 이해하고 악수도 잘 안 합니다. 이유가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내몰리는데 전 정말 기억하는 게 박원순 시장님 그랬다는 행불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그 주변에 박원순 아는 사람들 그 누구도 미투 얘기 나왔을 때 그럴 리 없어라는 걸 아무 증거 안 보고선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네. 양반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똑같은 일이 저는 그것도 이해하는 게 한때지만 정말 나약해져서 살지 말자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너무 잘 이해합니다.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게 사람을 한순간에 몰아세우는데 지금 김용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덤태기를 씌워서 김용 대변인이 그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못 갑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좋은 자리가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냥 일하고 측근인데 면이나 세워주려고 해가면서 이러고 있지만 저는 김용 부원장 여기다 갖다 엮을 거라고는 우리 아무도 상상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무슨 되는 일이에요, 말씀드리시냐면 이건. 언론에서 앞으로도 우리 김현정 대변인이 계속 이런 논리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죄 없으면 왜 자살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실 텐데 제가 김의겸 대변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의겸 대변인이 요즘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제 호불호와 상관없이 이 문장은 꼭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나가겠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벌써부터 성급하게 민주당 뭐 하는 거냐 그러게 뭐 좀 하나만한 소리들 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입 닫고 저녁에 일정 있는 거 미루시고 날 살 사람들 10도예요. 주변에 바람막이라도 하나 얻어 입어서 민주당사 앞으로 오십시오. 개총수 지금 달려나갔고 그 박가리 운동본부 어저께 감자 캐고 다리 아플 텐데 집회 신고 이미 돼 있습니다. 오늘 집회차 부르고 거기 갈 겁니다. 저희도 지금 저 끝나자마자 일정이 있어서 하나 하고 가야 되는데 당사 앞에 갈 겁니다. 네, 이거 마치고 가야죠. 네, 한 13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아무튼 이 대한민국 역사상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처럼 군부 출신들이 쿠데타를 통해서건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건 정권을 잡았을 때랑 이 윤석열이라는 검찰총 출신, 법조인 출신이 정권을 잡았는데 경찰과 검찰을 이용해서 이토록 잔인하게 잔인무도하게 자기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산더미 같은 본부장 비리는 덮고 오히려 경쟁자랑 적을 공격해야 시선이 쏠린다는 너무나 단순한 수입니다. 사실 이 수는. 그걸 지금 감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지율이 이 모양이니 탄핵 소리가 나오고 퇴진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똑같이 싸워져서 끝장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토요일에도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모이시겠지만 민주당도 이제는 보셨잖아요. 무슨 정책 감사를 할 건덕지가 없는 집단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행동에 진짜. 나서야 되고 맞아요. 의총하셔야 되고 탄핵 발의하셔야 됩니다. 이 검찰 정상화법을 좀 더 빨리 좀 했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교훈을 좀 얻게 되는 것 같고요. 오늘은 저에게 좀 쌀쌀해도 농성해야 됩니다.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고 섣불리 지금 집어넣어갖고 이렇게 힘으로 몰아붙이는 합법적인 민주 권력을 가지고 하라는 이렇게 대놓고 표절했는데 한 번도 안 부르고 이렇게 대놓고 주식 투자하면서 주가 조작을 한 전주로 한두 개가 아닌 게 나오는데 왜 검찰만 못 봅니까? 이거 우리 똑같이 안 보는 거죠. 네. 그냥 우리 모든 사람이 얼굴 하는데 검찰만 얼굴 못 알아봤던 이런 무슨 성접대 사건처럼 몰고 가려고 하십니까?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냥 놔둬선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저 대장동 사건하고 지금 엮은 거잖아요. 네. 이재명을 향한 거죠. 근데 당연히. 대장동 사건 관련해 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주장했던 게 돈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수사의 기본인데 왜 안 하냐. 돈 받은 놈이 범인이다. 이러다가 거의 지금 대장동 수사가 1년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아직 결론도 못 내고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의 흐름을 자꾸 이제 그런 저기 문제 제기들이 있으니까 해보니까 50억 받고 이런 게 전부 다 곽상도 의원부터 해가지고 전부 국민의힘 계열이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좀 알려지지도 않고 있어요. 아니 아예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된 것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 시드머니가 됐던 그 돈이 예.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 부실 대출이라는 거였잖아요. 그 담당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검찰에 탄압한 것은 김용만이 아닙니다. 김용을 구속하고 압수수색하고 차량과 집까지 다 했는데 사무실까지 나왔다. 이건 민주 시민들을 유린하는 겁니다. 이건 그야말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반 시민들 그리고 당원정 개방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당원들을 탄압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를 결국 물고 늘어져서 기소하기 위한 건데 여러분 지금 저녁 일정 있으십니까? 퇴근하십니까? 여의도로 오십시오. 민주당사 오셔서 거기서 보십시다. 이건 강력히 규탄해야 됩니다. 정치 탄압, 검찰의 정치질이고 윤석열 정부에게 가능한 검찰의 정치 노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부 3기 오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철저하게 2,300명 철저하게 분석해서 정확하게 인사국가 반영하고요. 제일 얄미워. 정확하게 인사도 손봐야 되고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착한 컴플렉스에 걸려서 여기까지 지금 다 한 겁니다. 사실은. 착한 컴플렉스 댓글에 나죠. 그러게 법사위는 내넘겨서 정말 욕 안 하고 싶은데 정신 좀 차리자. 여기서 법사위 지금 왜 넘겨? 이제 와서 왜 태어났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대책 없으면서 거기 앉아고 그러게 법사위는 왜 남겨? 아니, 답답하시니까 이런 말은 넘겼으면 안 답답해서 되십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도대체 지금 이제 뭐 법사 얘기하니까 오늘 양곡관리법 정부 여당에서 반대해가지고 이제 우리 당만으로도 이제 전체에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문제는 법사에 올라가잖아요. 예. 법사에서 또 상정 안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목소리를 떠들었는데 패스트 그렇게 조건이 소리 하지 마요. 바뀌면 그 다음에 자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다면 이미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누가 뒷자리에 앉아 그러게 뭐 해야지 그러게 일하는 사람이 힘 빠지게 만드는 데는 정말 뭐 있어. 아니 정말. 이제 그것도 감안해서 하라는 거니까 되게 흥분하셨어 우리 곽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 저녁부터 그 이게 조정훈이 깽판을 쳐갖고 기동민하고 말꼬리 잡아갖고 중앙지검을 감사하는 걸 이거 회방 놓는 거 보고 거기서 조정훈이 별말 다 했어요. 내가 만만해 보이지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하지? 지금 아마만해 보이는 줄. 이 김건희 특별법도 조정훈 의원이 반대해가지고 그랬는데도 법사위에서 지금. 사람들은 우리는 미워하고 정말 표적 찍어서 하나 이틀 미워하고 많아 전재수 얘기하게 되면 오늘도 그래 전재수 얘기를 또 해요. 오늘 수요일인데 월요일에 했으면 이런다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맨날 이것들이 한 통속으로 되고 뭉쳐갖고 아직도 이낙연이 얘기가 종편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이 현명해져야 이런 거 이겨냅니다. 국민들이 뭉치고 오늘 민주당 사피 미어 터지게 검찰 뭐 하는 거냐고 해야 쓸데없는 짓거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그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페이스북에다 의미 있는 그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이게 이제 막 조작에 대한 그런 걱정, 기우 이런 것들 올렸는데 그런 징후들이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 이제 변호인들 통해서 유동규 씨랑 이렇게 접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명숙 그 전 총리 사건 때 그 모해 이중 관련해서 한만호 씨. 한신공영 한만호씨 그 모해 이중 시키고 막 이런 거 나중에 그 해외 협박 때문에 그 진술 증언했다고 번복했다고 나중에 했죠. 사설에서 밝혔잖아요. 그거를 담당했던 검사가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수사 사건을 전체 실무 지휘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다가 얼마 전에 수원지검 2차장으로 간 그 김영일 차장 검사도 그런 거 익숙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검사로. 그런 게 이제 다 이런 거랑 연결돼서 나타나는 채널 A권이 뭡니까? 일단 유시민이 받았다고 해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 얘기 나오면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에 매달려서 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술 처먹고 깽판을 칠 때도 이준석과 싸울 때도 국민의힘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게 술은 왜 먹어갖고 소리 안 나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뭐 하자고 해결해요. 우리가 지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화나서 그랬어요. 속상해서 그랬어요. 이러고 얘기하고 맨날 제가 지지자들한테 뭐라 그런다고 욕 먹지만 그래도 할 말 해야 되는 게 입 닫고 나오세요. 아니까 서로 있었던 얘기 그러게 그걸 좀 잘하지 소리 하나만 한 거 지금 어쩔 수 없는 거 바꿀 수 없는 걸 타령하면서 거기에 매달려 있고 화나고 속상하고 안다고 절실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이재명 그냥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나 뭐가 됐건 어떻게든 정치 행위를 못하게 하려고 대놓고 사람 죽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국감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치고 나간다면 이건 막아야 되는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방송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왜냐하면 3시 45분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15분쯤부터 시작했으면 4시쯤에 원래 철수하고 가요. 오늘 안 한다고. 근데 애들이 지금 뻗치게 하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다시 오게 할까요? 막아야지. 그러면은 나갑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톡 끼어갖고 그냥 그래도 법사위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거를 해가면서 좀 갑시다. 아셨죠? 아이고 또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외 당협위원장, 그 저희 같은 원외 예. 지역위원장들을 청와대로 대통령실로 불러서 오찬했잖아요. 거기서 그랬답니다. 종북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지금 이게 아니 검찰 시켜서 이렇게 그 체포해놓고 당 압수수색까지 하는 그런 마당에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이거. 근데 거기다 뭐 또 그러니까 완전히 대결 구도로 딱 이렇게 그 짜고 딱 가는 모양이네요. 딱 보니까. 잘못된 검사 출신을 지도자로 앉히면 이렇게 됩니다. 반자유주의와 타협 없다는 취지래요. 반자유주의. 반자유주의. 야 하다 이제 별걸 다 하네. 반자유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걱정했던 이제 세계사에 유례없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그거에 대한 우려가 대단히 많았는데 9개월 만에. 아 이게 이렇게 현실화된다라는 이게 사람이 안 바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안 바뀌어요. 그동안 뭐 그 몇십 년 동안 한 그 보고 이렇게 그것만 잘하는 건데. 근데 그것만 이제 하니까 자기 잘하는 거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앞으로 정말로 이제는 뭐 더 떨어질 데도 없으니까 예. 이런 식으로 더 막 갈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생 걱정, 그다음에 외교 걱정,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 영문 그다음에 우리말로 미국에 보냈잖아요. 그 정도로 민생을 챙기잖아요. 그리고 양국 관리도 그렇고. 갈라치기 하는 애들이 슬슬 들어와서 민주당 당해도 싸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시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차단하세요. 그런 사람들 글은 어차피 벌레들이에요. 관리자가 지금 다 바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차단을 못해도 그러니 하시고 누구 차단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에서 차단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관리자라서 들어가면 되긴 하는데 지금 저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참 어이없죠. 야. 자, 민주당 압수수색 웬만이에요. 지금 우리 스튜디오에 누구 계십니까? 민주당 지금 우리 저희 시사타파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로 민주당사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2022년 10월 19일 민주당 압수수색 웬 말이냐? 여의도로 모시자. 민주당 지키자. 긴급 집회. 지금 저희가 포스터 올려놨습니다. 민주당 압수수색은 명백한 검찰의 야당 탄압입니다. 모이십시오. 당장 모여주십시오. 참, 아이고. 경향신문에 단독 기사 올랐는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 안면 인식 추적하는 CCTV를 설치한다네요. 중국에서 밤낮 나왔던 그 사람 파악할 때 쓰는 거죠. AI식으로 이상한 사람이거나 수배 중인 사람이 있거나 경계될 사람이 있으면 파악하려고. 이거 인권 문제로 중국에서조차 설치할 때 시민 동선 노출해서 인권 침해 우려 높다고. 이거 인권위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제 이런 거 설치하겠다고. 대단합니다. 어이가 없죠. 지금 현장으로 출동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이 돼야 되는 수요일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좀 나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오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민주당이 사람들은 이 틈을 틈타서 민주당 어쩌고 해가면서 이재명 지켰는데 민주당 약하다 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분리하려는 시도들 하고 있고 그래서 딴 당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나가는 놈들도 벌써 보입니다. 우리 시사타파에도 보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나가서 지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시작한 지 이제 50일입니다. 더 시간 주고 확실하게 끌고 갈 수 있게 해야죠. 세상 모든 일이 또 작용 반작용이 있어서 이걸 계기로 아마 토요일 날 이 무도한 정권에 대한 결집도가 더 세지리라고 봅니다. 아, 어차피 독재 정권은 시민들이 체류탄 맞아가면서 돌 던져가면서 또 촛불 들어가면서 타도하고 탄핵시켰기 때문에 이 정권은 너무 빨리 오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보여줬기 때문에. 민주시민 여러분 누가 뭘 하자고 어렵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럼 따라주시면 같이 좋습니다.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행동 안 하는 일부 사람들은 놔두세요. 걔들은 뭘 해도 그러고 삽니다. 그냥 할 수 있는 분들 출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여름 더위는 가서 저희 더울 때 당사 앞에 사는데 좀 오늘 추울까 봐 저 얼굴 걱정해요. 막 빨개져가지고 쓰러질 것 같았었는데 맞아. 이제 쌀쌀한 가을 겨울은 여러분 땀으로 목욕하던 노정열. 그랬죠. 집회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네. 우리 서울 돌아다니면서 경찰청 앞에서도 하고 광화문 뒤에서도 하고 얼마나 온갖 더웠어요. 아. 땀 한 바가지인데 이제 날씨. 그렇죠. 자 5시 됐으니까 30초씩 최종 일정하시고 또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변인님. 예, 아까부터 계속 마음이 그 당사 앞에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우리 뭐 수석대 대변인들이 지금 다 그쪽으로 지금 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문자 왔던데 네. 저도 빨리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우리 민주당 뭐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좀 믿고 같이 함께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박쌤. 저는 장비 갖다 두고 차 없이 그냥 바로 나가겠습니다. 그냥 가서 저도 카메라 하나라도 더 들이대고 뭐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고 나가겠습니다. 예. 자기가 이길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이 이깁니다. 조금 발품과 손품이 들어서 그렇고 시간이 좀 들어서 그렇지 국민이 이긴다는 생각으로 함께 행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의 아니게 특별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예. 저 속보 하나 들어왔는데 박홍 원내대표가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면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해야죠. 모든 맞아. 국회의원들이 중앙당사로 지금 직결하라고. 갑시다. 왜냐하면 지금 감사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네. 박홍원 원내대표 화이팅이고요. 저희도 이제 빨리 갔으면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각자 촛불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고맙습니다. 후에 시사타파 TV에서 생중계 진행합니다. 같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